불과 며칠 사이 온스당 121달러였던 은값이 78달러로 곤두박질쳤습니다. 자산 가치의 37%가 순식간에 증발했죠. 투자 커뮤니티는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은의 시대는 끝났다고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닙니다. 시작이죠. 차트를 보세요. 이 급격한 낙폭은 자연스러운 매도세로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각도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격을 짓눌렀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결정적 단서인 스모킹 건은 5일 전에 터졌습니다. 국가 권력이 개입된 거대한 작전, 지금부터 그 이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폭락의 방아쇠를 당긴 건 CME 그룹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선물 거래소죠. 이들이 예고도 없이 은 선물 거래 증거금을 36%나 올려버렸거든요. 이게 얼마나 치명적이냐면요. 고속도로를 시속 120km로 달리던 차의 브레이크 오일을 갑자기 빼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레버리지를 쓰던 투자자들은 순식간에 마진콜 지옥에 빠졌죠. 예를 들어볼게요. 10배 레버리지로 1억 원을 투자한 김대리가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은 단 며칠 만에 3,6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그런 돈 어디서 구합니까?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물량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바로 가격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수법 46년 전에도 똑같이 쓰였거든요. 1980년 텍사스의 억만장자 헌트 형제가 은 시장을 장악하려다 파산했던 그 사건 말이죠. 당시에도 은값이 50달러까지 치솟자 거래소가 증거금을 올려버렸고 헌트 형제는 하루아침에 60억 달러를 날렸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다. 더 정교하게, 더 잔혹하게 말이죠. 헌트 형제 사건을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운이 나빠서 망한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무너뜨린 겁니다. 46년이 지난 지금 그 수법이 훨씬 더 정교하고 잔혹하게 재현됐죠. CME 그룹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규제가 아닙니다. 장의 자율성을 파괴하고 거대한 매집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었던 거예요. 패턴을 보세요. 정부나 거대 세력이 대규모 물량을 매집하기 전에는 항상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시장의 가격 저항선을 먼저 파괴하는 거죠. 개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어서 물량을 쏟아내게 하고 그걸 헐값에 주워 담는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증거금 인상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패닉 상태로 몰아넣고 강제 청산을 유도했죠. 그렇게 쏟아진 물량은 어디로 갔을까요? 누군가의 금고 속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불과 며칠 뒤에 명확하게 드러났죠. 은값이 바닥을 친 불과 4일 뒤인 2월 4일 워싱턴 DC에서 미국 부통령 주재로 비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름하여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장관급 회의였죠.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50개국 자원 관련 수장들이 모였거든요. 여기서 주목할 건 타이밍입니다. 은값 폭락과 이 회의 날짜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언론은 이걸 공급망 안정화론이라고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국가 권력들이 핵심 물자를 헐값에 확보하기 위해 모인 자리였던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국가 전략가 입장에서 수만 톤의 은을 매입해야 한다면요. 가격이 폭등한 상태에서 사겠습니까? 아니면 폭락한 상태에서 사겠습니까? 답은 뻔하죠. 증거금을 올려 개미들을 패닉에 빠뜨리고 물량이 쏟아져 나와 가격이 바닥을 칠 때 50개국이 모여 거대한 매집 카르텔을 형성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사냥의 시작이었던 거죠. 이 작전의 실체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볼트라고 불리는 미국 국방부의 은 전략 비축 계획이죠. 숫자로 한번 볼까요? 미국은 은값을 121달러에서 78달러로 끌어내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약 430달러, 하나로 50조 원에 달하는 국방 예산을 절감한 겁니다. 50조 원이면 님이 취급 항공모함 4척을 새로 건조할 수 있는 돈이고요. FC-35 스텔스 전투기 500대를 살 수 있는 천문학적인 액수예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비극이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성공한 예산 절감 작전이었던 거죠. 공포에 질린 개미들이 던진 은은 어디로 갔을까요? 미국의 군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전략 물자로 헐값에 팔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이 이렇게까지 무리한 작전을 펼치며 은을 사재기 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더 큰 공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죠. 전 세계 애은 재련 능력의 70% 이상을 중국이 독점하고 있거든요. 미국은 광석은 있을지 몰라도 이걸 산업과 무기에 쓸 수 있게 가공할 기술적 기반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사실상 자원 식민지나 다름없는 거죠. 펜타곤이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만약 중국이 인 공급을 차단하면 어떻게 될까?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미군의 전투 지속 능력이 6주 안에 바닥난다는 겁니다. 고작 6주요. 중국이 상하이 항구만 봉쇄해도 미국의 스텔스기, 미사일, 이지스함 같은 첨단 무기 시스템이 모두 멈춰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국이 느끼는 진짜 공포였습니다. 세계 최강 군사력을 자랑하는 나라가 중국의 자원 통제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거죠. 미국은 광물은 있어도 그걸 재련할 능력이 없습니다. 중국 없이는 은을 무기로 만들 수조차 없는 상황이에요. 이건 단순한 무역 의존이 아닙니다. 국가 안보에 급소를 쥐어진 거나 다름없죠. 그래서 미국은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맞서 공급망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반격을 시작한 겁니다. 이번 은갑 폭락 작전은 그 반격의 서막이었어요. 미국은 더 이상 중국의 목줄을 쥐어질 수 없다고 판단했고 우방국들을 끌어모아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워싱턴 회의의 결과물인 포지 이니셔티브는 중국을 배제하고 우방국끼리만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프렌드 쇼어링 선언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이 카르텔을 형성해 은의 흐름을 통제하고 초기 비축 물량을 확보하려 했던 거죠. 그런데 왜 한국이 핵심 의장국으로 참여했을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공정에는 은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거든요. 미국은 한국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민 공급을 미끼로 중국과의 단절을 요구했어요.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중국은 최대 교역국이고 미국은 안보 동맹국이죠. 결국 한국은 미국의 파트너이자 총알바지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승리를 위해 한국의 제조 역량이 이용되고 있고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겁니다. 국가 간 거대한 게임에서 개미들은 그저 희생양일 뿐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폭락하고 있는 건 컴퓨터 화면 속에 종이 은일 뿐입니다. 실제 런던과 뉴욕 금속 거래소의 실물 재고를 보면요. 2021년 대비 60% 이상 급감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주차권 가격은 폭락했는데 정작 주차장에 차가 한 대도 없는 상황인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백워데이션, 즉 역조 현상이라고 부르죠.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늘어서 재고가 쌓여야 맞는데 반대로 재고가 사라지고 있다는 건 누군가 뒤로 실물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최근 런던 금속 거래소에서 수백 톤의 은괴가 트럭에 실려 사라지는 대규모 인출 사태가 발생했어요. 이 은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미국 전략 비축 기지로 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에서는 선물 시장에서 가짜 매도세로 가격을 떨어뜨리고 뒤에서는 진짜 보물인 실물을 빼돌리는 거죠. 고전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실물을 확보하려는 걸까요? 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네, 중요합니다. 상상 이상으로요. 은은 단순한 귀금속이 아닙니다. 미군이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대체 불가능한 전략 물자거든요. 구체적인 숫자를 볼까요? 토마호크 미사일 한 발에 500g의 은이 들어갑니다. 군사 위성 하나에는 18kg이 필요하고요. 잠수함 한 척에는 무려 3톤의 은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죠. 군사용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산업용 수요도 폭발하고 있거든요. 차세대 태양광 패널 기술이 발전하면서 은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고요. 전기차 생산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산해 볼까요? 글로벌 전기차 생산 목표를 달성하려면 1650톤의 은이 필요해요. 여기에 AI 데이터 센터와 5G 기지국 수요까지 합치면요.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제한되어 있고 재고는 바닥나고 있죠. 그런데 가격은 인위적으로 눌려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터지기 직전에 압력밥솥 뚜껑을 억지로 누르고 있는 형국인 겁니다. 언젠가는 폭발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조짐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중국 상하이 금거래소를 보면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은이 런던이나 뉴욕보다 15%나 비싼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거든요.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런던에서 싸게 사서 상하이로 비싸게 파는 차익 거래가 일어나야 맞죠.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왜냐고요? 실물 은이씨가 말라서 이동할 물건 자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거대한 힘의 충돌입니다. 서방은 가격을 낮춰서 물량을 뺏으려 하고 중국은 가격을 높여서라도 물량을 지키려 하는 거죠. 중국 정부는 자국 내 은 재고 유출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수출 허가를 제한하고 관세를 인상하고 항구 통제까지 단행하면서 물리적인 봉쇄에 나섰어요. 은은 이제 시장 경제 논리로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비용이 얼마가 들든 확보해야 하는 안보 논리로 움직이는 자산이 된 거죠. 동서양의 은 전쟁이라고 부를 만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항상 특정 사건이 터지죠. 바로 슛 스퀴즈입니다. 그 조짐이 이미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은 선물 시장에는 실물 재고보다 수백 배 많은 가짜 종이 은 포지션이 깔려 있습니다. 이게 한순간에 터질 수 있는 구조거든요. 게임스톱 사태 기억하시죠? 공매도 세력이 물건이 없어서 더 비싼 가격에 사들여야 했던 그 상황 말입니다.
그게 은 시장에서 훨씬 더 큰 규모로 일어날 겁니다. 역사를 보면 패턴이 보여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은값이 50%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왔죠? 500%의 상승이었어요. 이번에는 그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1000% 이상 상승도 가능한 시나리오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온스당 7, 80달러 구간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미국 국방부가 설정한 펜타곤 플로어, 즉 절대 방어선입니다. 채굴 원가 수준인 이 가격대 밑으로는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왜냐고요? 가격이 더 내려가면 광산들이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공급이 끊기죠. 미국 정부조차 더 이상의 하락은 원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은값은 바닥에 와 있습니다. 더 떨어질 수도 없고 떨어져서도 안 되는 구간이에요. 그렇다면 남은 건 하나뿐입니다. 상승이죠. 2026년 하반기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 가치가 약해지죠. 그러면 자금이 어디로 몰릴까요? 실물 자산으로 쏠립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하락은 거대한 쓰나미가 오기 전 해변에 물이 빠져나가는 전조현상과 같아요. 사람들은 물이 빠진 해변에서 조개를 줍느라 신나 있지만 곧 거대한 파도가 몰려올 겁니다. 인플레이션과 극심한 수급 불균형을 고려하면요. 3년 내 온스당 300달러 도달은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 사느냐예요. ETF나 선물 같은 종이 자산은 위기 상황에서 휴지 조각이 될 수 있거든요. 내 손에 쥘 수 있는 실물, 은코인이나 은괴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중이 공포에 질려 매도할 때가 엘리트들이 물량을 싹쓸이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그들의 포지션에 서세요.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영상은 끝났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